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양진민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작은 야유, 지나친 소리는 우리 당의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사려 깊지 못하고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우리 당의 축제인 전당대회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젊은 혈기에 실수한 것으로 너그럽고 어여삐 봐주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깊은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의 청년 최고 후보가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한국당의 연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는 조용했어요. 당내 비판을 좀 수용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 대구 때는 상당히 좀 네. 심했었죠. 태극기 세력으로 알려진 이제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이 상당히 야유와 욕설로 해서 거의 네. 연설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귀는 닫지 않았다. 역시 여론을 들은 아직 귀는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번 부산 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자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주최 측에서도 비표를 발급하다든지 태극기 부대들은 다 뒤로 뺀다든지 그런 방법을 썼고 네. 그리고 워낙 지금 여론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도저히 이런 걸 해갖고는 지금 정말 국민적 지지도 받을 수 없고 당원들로부터도 상당히 좀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어제 대회는 일단 자제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탄핵 문제라든지 등등 예, 이런 예.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내일부터 직접 이제 모바일 투표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렇죠. 예.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이제 선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전당대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전당대회 이후에도 상당히 당내의 어떤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김준규 후보 같은 경우 사과를 했는데 글쎄요, 그 사과라는 게 그 단어 사용에 대해서 사과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은 유효하다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너무나 막말이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전당대회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전당대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이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로고송 자체도 보면 말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하면서 약간 반말로 네 자리가 아니다 그런 로고송을 갖다가 연설 전에 내보내고 예. 또 연설 중에 한 얘기 중에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철권 정치하고 독재 정치를 하고 그러면서 경제를 굉장히 파탄냈거든요. 이제 포퓰리즘으로. 근데 베네수엘라에 마두로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는 문두로가 있다. 이제 그런 네. 취지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고가 아니고 아마 당 선관위원 측에서 약간 주의 조치를 줬던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발언이 엄청나게 외부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진정성 없는 게 사과를 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지. 예. 저는 볼 때 이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까 한성교 의원, 준비위원장인데 그 말은 틀린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한성교 지금 전당대 준비위원장이 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사실 좀 논란이 더 증폭되는 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조대원 후보라고 최고위원 나온 후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태극기 세력 하시려면 저 대한항공당으로 가세요라고 했다가 주의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렇죠. 전부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김준규 후보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성교 위원장은 잘했다는 틀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어떤 그런 아픈 추억들은 있지만 사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탄핵에 대한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해도 된다라고 지금 당 사선 중진이 예. 이런 걸 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왜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예. 또 전당대회가 아니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5.18 망언부터 시작해서 사실 컨벤션 효과를 굉장히 까먹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진들이 좀 준엄하게 어른답게 저는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진들이 이렇게 좀 부추기는 듯한 모습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최소한의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아, 그렇죠. 뭐 말씀이시죠? 지금 상황에서 무슨 뭐 탄핵을 하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탄핵할 겁니까? 그런데 양진표 선생 지지율 한번 볼게요.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게 또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김준교 후보에 대해서 또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20일에 사실은 이제 김준교 후보가 본인의 효과로서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사실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비교를 했을 때 약 1.1% 정도 이제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사실은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이제 전문가들은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지만 예.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20일 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 드디어 지지율이 올랐다고 한다 예. 감사하다 뭐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본인의 김준교 효과로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 것이다라고 예.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지지율이 오른다는데 500원 건다. 이건 사실 개그맨이 그 전에 많이 해서 유행했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 장난을 하면서 뭐 하면 500원, 뭐 해주면 500원 그런 건데 이게 정치를 너무 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정치를 장난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 김준교 내가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서 아마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뭐 그건 정치를 할 사람으로서 수긍할 수가 있는데 예. 뭐 거기 500원 건다. 이건 마치 이 개그에서 나왔던 걸 갖다 인용을 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정치 희화가 네. 정말 듣는 사람 알고 굉장히 짜증나게 하면서 예. 정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으로 갔다고 한다면 더 올라가는 그렇죠. 것이 이 기울기가 얕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네. 보통 뭐 지지율이 꽤 많이 오릅니다. 특히 좀 보수 야당이 그동안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침체에 늪에 있었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또 이제 그래서 전당대회 하는 국면인데 사실 전당대회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근접에 붙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5.18 망언이 있은 그렇죠. 뒤부터 이제 계속 추락하기 시작해서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인데 사실 뭐 원래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지지도보다 훨씬 못 빈치는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1% 올랐다고 해서 뭐 올랐다라고 저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올랐다라고도 네.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걸로 해서 뭐 당이 오히려 더 상승을 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더 올라야죠. 네. 그런 상황을 비춰본다면 지금의 지지율은 정말 컨벤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은 결국 국민들의 정말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뭔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데 자꾸 과거지향적인 이야기들, 자꾸 지금 어서 뭐 논의되는 주제들을 보면 박근혜 탄핵이 오났니 안 오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탄핵을 대문을 쓰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꾸 그 논쟁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이걸 딛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TV토론 3차례 진행이 됐지만 이 그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계속 지금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정말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명의 후보인 김진태 춘천의 지역군대 의원실 앞에는 여러 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촛불 애들 보자 촛불 애들
승희 의원님, 이 내용을 보니까 김진태를 물러나라는 쪽하고 지켜야 된다는 쪽이 같이 집회를 하네요. 사실 이제 춘천 의원이기 때문에 춘천 이제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일어난 그 집회들인데요. 한쪽 집회에서는 김진태는 용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회가 하고 그 집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맞은편에서 다시 이제 시민단체에서 집회를 했는데 정말 춘천에서 김진태 의원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어떻게 보면 2년 전 이곳에서 춘천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처럼 김 의원을 퇴진시키겠다. 김진태 의원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맞불 집회가 열렸던 모습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대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께서 탄핵 얘기, 과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광삼 변호사님 태블릿 PC 관련해가지고 더 전으로 돌아갑니다. 황교안 후보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국정농단 시작 때부터 이제 태블릿 PC가 계속 네.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태블릿 PC가 물론 단초를 제공을 했지만 네. 결국 태블릿 PC와 관련된 범죄 사실 말고 뭐 뇌물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판 받는데 유죄 판결 났고 그 다음에 또 탄핵도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진태 후보가 이제 태블릿 PC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 그 문제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는 뭐 약간 어정쩡하게 네.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걸 토대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황세무라고 해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조작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사실 태블릿 PC가 국정농단일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전부는 아니지만 네. 단초가 됐고 굉장히 핵심적인 스모킹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도 탄핵을 부정하는 네.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태블릿 PC 얘기하고 탄핵 얘기하고 또 5.18이 언제 때 얘기입니까? 5.18 얘기하고 사실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미 다 평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서 이게 맞냐 맞지 않느냐. 그러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미래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당대회는 미래를 위한 전당대회거든요. 당대표를 뽑아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을 리모델을 할 것인지 이 상태에서 벗어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를 뽑는데 이 당대표를 뽑는 이 과정 자체가 마치 미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황교안 후보를 유력하다고 점치고 있는데 유력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만약 상대표가 된다면은 이런 걸 또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온 세 분의 공통점은 다 법조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다 변호사 네. 출신이고 뭐 현직 법조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일단 법조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과 증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황교안 이 후보가 지난번에 탄핵과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황교안 후보는 당시에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면 당시에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지적했어야 됐죠. 자,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탄핵을 하냐?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거든요. 형사재판과 탄핵은 동시에 진행돼도 된다는 것 자체를 그런 법조인의 기본 상식이지 뭐 않습니까? 형사 불소추권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태블릿 PC 이 문제는 이미 검찰의 기소와 항소심 등을 통해서 법원에서 다 판단한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본인이 이게 뭔가 조작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를 일단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조작됐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증거주의에 입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그다음에 지금 검사 출신인 그런 황교안 후보가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 네. 근거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 그렇겠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거에 대한 걸 또 뒤에 가서는 또 말을 또 흐리고 이런 걸 보면 과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본인이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인지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이걸 주장하시려면 앞으로 그런 질문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경선 시절에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한국당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땐 또 무슨 말씀하실지 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한 이야기 아닌가. 지금 뭔가 이야기 하더라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실 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후보하고 악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석기 전 의원인데 언론에 좀 공개가 됐습니다. 옛날 과거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주사파 지하 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해서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하였고 마침내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 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하는데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후보가 직접 나갔었죠. 그런데 승연 의원님,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해가지고 다 형이 확정된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법제도 안에서는 사법제도적 범위 안에서는 유죄 네. 판결이 났는 사람이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한민국의 어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 그 예비했다는 점에 대한 업무했다는 점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제 사실 이석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석기의 지금 전 통진당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네. 자기가 판단된 그 내용 자체가 확정 판결은 났지만 그 확정 판결 자체가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즉 그 결정이 우리 사법제도에서는 확정되었지만 그 사법제도에 확정된 기판력을 깨기 위한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재심을 통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황교안 이제 한국당 이제 대표 후보자의 입장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우리 민주주의의 커다란 흉터로 남을 것이다. 황교안은 역사에 두려워하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이제 어제 신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광선 변호사, 이게 뭐 제도적으로는 있는 거죠. 재심을 청구한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번에 3.1절 뭐 사면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안 됐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재심과 관련해서는 그 증거 자체 이제 조작이 됐다랄지 이런 네.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심은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과거 이제 독재 정권 때 뭐 있었던 일이랄지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부분이 밝혀졌어요. 아주 명확하게 조작했을 그렇죠. 그래서 뭐 증거가 조작됐다랄지 고문이 됐다랄지 아니면 그 관련된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에 있어서 유증이 됐다랄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재심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뭐 그 이석기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세하게 뭐 기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제 본인 입장은 줄고 처음 재판할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아로라는 게 굉장히 네.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라는 뭐의 어떤 조직으로서 이끌었다고 했는데 아로라는 건 내가 처음 들어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석기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 당시 2013년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법무부 장관이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황교안 전 총리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력하게 했고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고 그랬죠. 네. 또 기소가 돼서 결국 징역 9년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돼서 지금 6년형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그런 적이 없고 이런 어떤 내라는 뭐를 하려는 의도 자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작을 해서 꿰어 맞춰가지고 법원에서 이런 선고를 받게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자체가 이런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자료나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것 따라서 재심의 결과는 달라질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탁현민 전 행정관이 청와대 자문위원으로 다시 위촉이 됐는데 이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관 한 사람의 사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이 되는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예. 사실은 뭐 지난번에 임종석 실장 있을 때 눈이 오면 보내주겠다 그랬다가 또 뭐 그 뒤에 하면 또 그랬죠.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했다가 또 장기간 또 휴가를 갔다가 이제는 뭐 사표를 처리해주겠다가 나간 줄 알았더니 다시 또 홈페이지에다가 뭐 다시 SNS에 뭐 청와대 영빈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이번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문제는 지금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한 몇 달째 공석입니다. 자, 뭐 대통령의 그러네요. 가장 네. 중요한 의전을 담당하는 의전비서관이 공석이에요. 자, 그럼 저번에 김종천 전 비서관이 이제 음주운석으로 된 네. 다음에 굉장히 그 대통령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그 의전비서관을 공석으로 놔두고 행사를 지금 또 탁현민 행정관이 어떤 면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러면 청와대 시스템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탁현민 행정관을 내보냈는지 저는 그것도 네. 솔직히 의문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외부인 어떤 면에서 지금 외부인이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 뭐 청와대 행사를 주도를 할 텐데 네. 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가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적 기관이고
무슨 뭐 일반적인 동아리 모임도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한 인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면에서 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탁임 행정이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임명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문위원으로 해서 뭐 행사를 또 주도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정상적인 그런 운영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문제를 좀 그러니까 지적하고 그 얘기는 자문위원이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탁 행정관이 청와대 행사에 개입을 한다면은 영향력이 그만큼 더 일반 자문위원보다는 더 세. 다르죠. 이미 뭐 다 본인이 다 알고 그동안 대통령의 모든 행사를 본인이 주도해왔고 예. 대통령이 그 행사를 굉장히 좋아했고 자 그렇다면 탁현민 행정관이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관철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유홍준 그 전 문화재관광청장이 자문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유홍준 이제 이번에 그만두고 이제 자문위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누가 의전비서관이 되든 간에 아마 탁현민 행정관 영향력은 여전히 있을 거 아닌가. 예.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좀 자꾸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위원을 해서 다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좀 정상적인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